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라는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죠. 우리 모두가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들 어린 시기를 지나쳐 왔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저마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쉽게 확신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시는데 망설임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코디정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해요. 바야흐로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 AI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아마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사용하듯이요. 내게 최적화된 온디바이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의 자녀 교육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겠죠? 둘째, AI 시대에 오히려 더욱 인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매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AI 서비스 특징과 시사점 살펴보면요. AI가 과거의 컴퓨터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확인차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등장하게 된 가장 큰 기술적 요인은 학습 모델에 있잖아요. 그 학습 모델에 기반한 자연어 시스템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뒷받침되기는 했어도 기본적으로 AI는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무수히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결과 기계가 평범한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언어 맥락 이해, 언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아직은 언어 사용에 관해서 평범한 인간 수준을 넘는다는 것이지 뛰어난 인간 수준을 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속도는 모든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생성형 AI는 매우 많은 지식을 학습하지만 흥미롭게도 출력하는 지식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제공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단순히 한 번의 질문이 아니라 이어지는 재질문을 포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AI가 제공하는 지식이 그저 단편적인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 다양한 정보가 요약된 포괄적인 지식이라는 특이점입니다. 요약되었으며 다양한 정보가 연계된 포괄적인 지식입니다. 인간은 과연 요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요약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인간은 AI가 제공하는 그 포괄적인 지식에서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으로 그 지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 특이점을 고려할 때 AI 시대에서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언어 격차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AI를 통해서 좋은 기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AI는 유용하겠죠. 그렇지만 AI가 제공하는 기회와 가치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공부하고 일했던 사람들보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절에 공부하고 일했던 사람이 훨씬 유리했잖아요. 가끔 제가 상상해 보기는 하는데요. 제 자신에게 인터넷 혜택 엄청났습니다. 만약 인터넷이 없었다면 지금의 코디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업적인 능력 면에서 그러하고요.
지식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더욱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이죠. 인터넷 시절에서는요, 인간이 직접 검색을 했어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요, 인터넷 검색 결과 중 상당수는 쓸모 없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선물해 주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AI와 경쟁하는 인간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AI 덕분에 더 빛나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AI가 쏟아내는 지식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 AI를 가장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AI 시대에서도 감소하지 않는 인간적인 매력을 함께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비슷해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비슷해지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 방향으로 우리 자녀 교육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관찰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의 존재가 AI의 출현을 불러왔다는 교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감각 자료를 머리에 보내줘야 합니다. AI의 빅데이터처럼 인간도 한두 분야가 아닌 아주 다양한 분야에 연계된 자료, 그것들을 머리에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에 더 많은 활력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간 머리는 AI의 프로세서에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고디정은 아주 확신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흥미로운 데이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I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 왜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의 프로세서보다 비교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지능은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만으로도 두뇌 활동을 하고 신체 활동합니다. 이것을 전력량으로 환산하면요, 고작 1시간에 2.5와트 정도의 전력량이거든요. 건전지 하나 정도의 에너지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AI와 대화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AI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언어 모델 학습을 제외하고도 그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에만 하루에 1시간에 5메가와트의 전력량을 씁니다. 칼로리로 환산하면요, 대략 43억 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200만 명의 하루 영양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실로 인간 지능의 고성능을 체감하는데요. 우리 머릿속으로 더 많은 빅데이터를 보내주십시오. 언어화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요, 차라리 AI에게서 얻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런 지식은 머리를 덜 쓰는 것입니다.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고용량이고 훨씬 더 많은 두뇌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 최대한 일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 정말이지 굉장한 결과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데? 네,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교과 과목에 얽매이는 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져요. AI가 지금 모든 것을 연결한 지식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연계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체능 활동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마음껏 놀게 하십시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노는 것은 그다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놀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거든요. 관찰해야만 합니다. 그 관찰된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아이들의 관찰력이 자극해야 된다. 관찰력이 강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서 얻는 빅데이터가 인간의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공감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합니다. 공감 능력
중요하다라는 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챗 GPT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저는 AI와 일주일째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이런 예민한 주제로 AI랑 대화를 해봤거든요. 그때 저는 AI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인간의 긍정적인 감정과 인류애와 다양성에 기초한 도덕적 감성에 맞게 지식을 출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윤리적인 주제로 AI와 대화를 해보십시오. 인류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 감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계는 인류의 진보에 맞는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공감 능력이 뛰어날수록 AI의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AI에게는 감정이 전혀 없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도덕 감정으로 설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높은 수준의 감정으로 대화를 해요. 이게 참 신기로운 일이죠. 아이들의 도덕 감정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AI의 활용에도 이롭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더 돋보이는 인간적인 매력을 키우는 데도 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덕 감정 향상 교육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유익한 윤리학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공감 교육입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행복을 이해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컨셉으로는요,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놀이 활동 시키면 좋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활동, 그런 놀이를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단지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고통, 타인의 행복 이해 못할 거 아니겠어요? 셋째, 어휘력과 논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AI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지식을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프롬프트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얻는 지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지식이 그냥 단순한 단문, 단순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요약 지식으로 AI가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 포괄적인 요약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소화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어휘력과 논리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AI는 단순 문장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연계되고 분류되고 통합된 한 덩어리의 지식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러므로 어휘력과 논리력이 낮으면 AI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도 강조한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AI 시대는 심각한 언어 격차 사회가 될지도 모른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이른 나이에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잖아요. 유아교육, 초등교육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힙니다. 그럼에도 중등교육 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 부지기수이고 성인이 돼서도 낮은 문해력을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10년을 넘게 독서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10년 넘게 책과 익숙해졌는데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언어 격차가 심화되는 AI 시대에 더 심각해지리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그래서 AI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교육 커리큘럼, 교육 콘텐츠 지금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어때요? 이 단어 너무 중요하게 들리잖아요.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려합니다. 낡은 생각처럼 보여요. 상상력과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은요 생각보다 보충이 가능합니다. 상상력은 다양한 경험 속에 나오는 것이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판타지,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다. 기존 지식들을 제대로 연결하는 것, 거기에서 창의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력과 창의성은 AI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 교육에서 어휘력과 논리력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연결된 지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의 평범한 자격으로 AI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교육은 어떻게 진화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감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관찰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의 도덕 감정을 적어도 평균 이상 끌어올려야 합니다. 도덕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 상상력과 창의성 중심에서요, 지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식 중심 교육은 결국 어휘력, 논리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코디정의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시청 덕분에 코디정이 힘을 얻어 영상을 제작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알람까지 설정해 두시면 코디정의 소식과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